1922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학대받고 짓밟힌 조선의 어린이들을 위해 세계 명작 동화집인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개벽 출판사. 이 동화집에는 란파선, 산드룡의 류리구두, 왕자와 제비, 요수랑 아아, 할레네의 죽음, 어린 음악가, 잠자는 왕녀, 천당 가는 길, 마음의 꽃, 꽃 속의 작은이 이렇게 10편이 실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 10편을 긴 동화는 1, 2부로 나누어서 짧은 동화는 한 편을 그대로 수록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손바닥만한 작은 책이었는데 이것을 보기 좋게 크게 복사한 것입니다. 정가 50전, 배송료 13전.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 란파선 1을 읽어보겠습니다. 학대받고 짓밟히고 차고 어두운 속에서 우리처럼 또 자라는 불쌍한 어린 영들을 위하여 극히 동정하고 아끼는 사랑의 첫 선물로 나는 이 책을 짜었습니다. 신유년 말에 일본 동경 백산 밑에서 소파. 란파선. 벌써 여러 해 전 일이었습니다. 쌀쌀한 바람 부는 섣달 어느 날 아침에 영국 리버풀이라는 항구에서 큰 기선 한 척이 먼 길을 떠나 출범하였습니다. 그 기선에는 60명의 사공들과 손님 200명이 탔는데 선장과 모든 일꾼은 거의 모두 영국 사람이고 손님 중에는 이태리 나라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배는 지금 마루따라는 섬을 향하고 먼 길을 떠났는데 그날 전기가 괴상하여 하늘 모양이 무에 오실 듯 하였습니다. 기선 한편 끝쪽에 있는 3등 객 중에 나이 12살 된 이태리 소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 보아서는 몸과 키가 좀 적은 편이긴 하였으나 그러나 벅 똑똑하고 영리하고 어여쁘게 생긴 귀여운 소년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큰 돛대 옆에 다만 홀로 밧줄 감아 놓은 위에 걸터 앉아서 모서리가 다 헤어진 헌 가방에 한 손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털은 어깨에까지 나려오고 다 낡은 웃옷을 어깨에 걸고 보기에도 구차한 집 아이 같은 그 소년이 가만히 혼자 앉아서 다른 손님들과 배일꾼과 다른 조그만 배에 지나가는 것들을 물끄러미 보고 앉았는 얼굴은 무슨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요새 집안에 무슨 불행한 일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이 소년은 가련한 신세였습니다. 소년에게는 부모 량친이 모두 돌아가시고 안이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벌써 예전에 돌아가시어 안이 계시고 다만 혼자 길러주신 아버님은 리버풀에 있는 어느 곳 직공으로 다니셨는데 휴일 전에 불행하게 이 소년 하나를 두고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형제도 없는 이 가련한 소년을 그곳에 있는 이태리 병사가 주선을 하여서 소년의 고향인 파렐모에 먼 친척되는 아주머님께로 보내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객지에서 부친을 마저 잃고 어이없는 고아가 되어 먼 고향에 친하지도 못한 아주머님께 길러오려 가는 어린 소년의 가슴이 얼마나 애달고 슬펐겠습니까? 험한 하늘, 사나운 물결을 박차면서 기선은 작고 달아납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머리털 흰 이태리 사람 늙은 슈가 조그만 소녀 한 사람의 손목을 잡고 이쪽 소년의 앞으로 오더니 소년을 보고 마리오야, 좋은 길동무가 생겨서 이제 심심치 않겠다. 하고는 너 이 마리오하고 여기서 놀고 있거라. 소녀에게도 이르고는 바쁜 듯이 돌아갔습니다. 소녀는 나이가 소년과 어상반하여 보이는 어여쁜 계집애였습니다. 소년의 앉은 옆에 밧줄 위에 앉아서 둘이 서로 물끄러미 보다가 어디로 가니? 하고 소년이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마루따로 가서 거기서 또 나폴리로 간단다. 이렇게 소년은 대답하고 또 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한테로 간단다.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고대고대하고 계셔요. 소년은 그 말을 듣더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아니하였습니다. 한 분 계시던 아버님까지 마저 잃고 홀로 되어서 남에게로 길리우러 가는 소년 마리오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부럽고 서럽겠습니까? 가련한 소년 마리오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조금 지난 후에 마리오는 주머니에서 면보를 내어서 그 소녀에게 갖춰 먹자고 권하였습니다. 소녀도 주머니에서 과자를 내어놓으며 같이 먹자 하였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쭈리에뜨라 하였습니다. 둘이는 퍽 정답게 이야기하면서 과자와 면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야, 탈났다. 저 물결 보아라. 하면서 아까 그 이태리 늙은 슈브가 황급히 지나가면서 두 아이를 보고 주의하고 있거라. 배가 몹시 흔들릴 것이니. 하고 일러두고는 또 급히 뛰어갔습니다. 하늘은 점점 개상하여지고 바람은 점점 사납게 불고 배가 몹시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는 배멀미가 나지 않고 아무 염려도 없이 태연히 앉아서 니 얘기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쭈리에트는 연회에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키는 마리오 소년보다 조금 크고 몸은 가늘어 어떻게 보면 병든 아이같이도 보였습니다. 머리는 그다지 길지 않고 곱슬곱슬하고 머리 위에는 붉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둘이서는 과자를 먹어가면서 서로서로 신세니 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리오는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신 일, 지금 친치도 않은 먼 일갓집으로 길리우러 가는데 그나마 그곳에서 반갑게 길러줄런지 모르는 일을 일일이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녀 주리에뜨는 마리오의 애달픈 신세를 듣고 눈물이 눈에 고여서 퍽 언짢아 했습니다. 그러나 쫄리에뜨도 그다지 즐겁고 복스러운 신세는 아니었습니다. 이태리에 있는 쭈리에트의 생갓집은 부모님은 계시지만 몹시 구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쭈리에트의 고모님 한 분이 영국 서울 론돈서 사시는데 과부로 아드님도 따님도 없고 하여서 친정집 쭈리에트를 다려다 길렀습니다. 쭈리에트 부모님은 쭈리에트를 보내놓고 그 고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 재산을 모두 물려받아서 자기 딸이 큰 부자가 될 줄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모님은 두어 달 전에 마차에 치여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쭈리에뜨도 객지에서 혼자 떨어진 몸이 되어 가도 오도 못하게 된 것을 역시 이곳에 와 있는 이태리 병사가 주선해 주어서 마리오와 같이 돈도 없이 이 기선에 타고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소녀는 네 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집에 계셔. 지금 내가 부자가 되어 오는 줄 알고 계신단다. 그러나 나는 돈 한 푼 없이 그냥 가난뱅이대로 돌아간단다.
그래도 여전히 귀에는 하서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우리 형제도 그래요. 사형제인데 모다 내 동생이고 내가 제일 큰형이란다. 아침이면 옷도 내가 모두 입혀주고 그래서 애들이 나를 보면 퍽 좋아한단다. 에구, 저 바다 봐! 하고는 바다를 보고는 다시 풀이 없이 숙이고 앉았는 마리오를 보고 퍽 딱해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그 친하지도 못하다는 일갓집으로 가서 살게 되니? 그나마 길러나 줄 줄은 모른단다. 그 집에서 너를 귀해하지 않니? 어떨런지. 그 집이도 구차하고 어린애가 많다는데. 에구, 너를 미워하면 어떡하니? 소녀는 또 눈이 젖었습니다. 그리고 둘이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린이끼리의 이야기에 재미를 붙여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 두 아이를 한 남매로 알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다 하고는 주리에트는 실을 꺼내서 주머니를 짝고 있고 마리오는 잠잠히 무슨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